나의 스탠스도 흔들리지 않고 뒤로 쓰러지지 않고 아무리 세게 쳐도 이제 커버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 남은 문제가 깃대가 보이는데 얼마만큼 오른쪽을 보겠냐 이거죠. 난 비둘기인데 깃대를 바로 안 보고 훅이 나니까, 이건 훅 라인이니까 오른쪽을 보는데 얼마만큼 오른쪽을 보겠냐는 거죠. 예. 그러면 100m당 10m를 본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10%네. 10%를 보시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예, 예. 50m 하면 한 5m만 보시는 거죠. 근데 또 이 경사도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죠.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요 정도의 평균 경사보다 약간 높잖아요. 그러면 경사를 내가 해봐야 30도일 거예요. 그러면 10도 기울었을 때는 10%, 20도 기울었을 때는 20%, 30도 기울었으면 30%, 이런 식으로 봐주는 거예요. 비율에 맞게.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마다 인투아웃이 더 강한 사람이 있고 아웃인이 더 강한 사람이 있고, 이러다 보면 덜 휘고 덜 휘고 할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개인적인 경험에 따라서 그 수치를 가감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경험이라든가 이런 나의 이론적인 바탕이 없이, 아, 오늘은 오른쪽으로 갔네. 그럼 왜 오른쪽으로 갔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다음에 나갔을 때 좀 더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얘기죠. 하지만 오늘은 약 20도 됐어. 내가 저기 100m 앞에 한 20m 충분히 오른쪽을 봤어. 슬로프가 크기 때문에. 근데 조금 더 벗어나네. 그럼 더 봐야 할까? 아니면 나의 스윙을 조금 더, 좀 더 인투아웃으로 지형에 더 맞춰야 될까? 뭔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하나 나에 맞게 스폰지처럼 흡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막 치고 오늘은 왜 밀리지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10년이 하루 같고 20년이 하루 같다는 얘기죠. 네. 이해 가셨죠? 예. 그럼 이제 만약에 이제 뭐 내리막 이런 것도 한번 셋업을 막 가상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실게요. 내리막이다. 예. 네. 자, 볼의 위치를 찾아야 되는데 로우 포인트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브러싱을 해봐요. 자, 부나마나 어디에요? 중간보다 위에죠. 높은 곳이죠. 이래서 이런 그 기본적인 우리가 그 이론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면이 높은 곳, 나의 스탠스의 오른쪽. 그러면 잡을 때는 스탠스는 내가 대충 정해놓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스탠스 넓이에 따라서 로우 포인트가 달라지니까. 네. 하지만 그 대원칙은 머릿속에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예. 예. 그렇죠. 예. 예. 이거는 똑바로 들어서 내리는 거죠. 예, 그렇죠. 근데 뒤로 빼는 게 아니라 지면에 순응하려면 어떻게 돼요? 앞으로 뺀다는 거죠. 예. 그게 비둘기파죠. 그럼 발끝 내리막을 한번 해보실까요? 발끝 내리막. 예. 그렇죠. 이렇게 발끝 내리막. 자, 1번이 개인 브러싱을 하면서 스윙, 넓히고. 예, 넓히고 스윙을 해보세요. 예. 로이 포인트를 차고 보세요. 어딘지. 자, 어디에요? 중앙인데 중앙보다는 약간 오른쪽이죠. 그럼 이게 그 이론에 맞는 거예요. 이래놓고 약간 이쯤에 놓는다 이거죠. 그렇죠. 예, 예. 예. 이 정도. 예, 그렇죠. 예. 발 뒤로 살짝, 크로스 쓰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쳐보세요. 예. 체중이 뺏겨요, 안 뺏겨요? 안 뺄게요. 하나도 안 뺏기죠. 그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 같은 지면이라도 핀이 뒷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역행형으로 가서 낮게 쳐야 되겠죠. 왜냐면 굴러가야 되니까. 근데 완전 앞핀이에요. 그러면 그때 역행을 하게 되면 저 뒷푼으로 도망가서 한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비둘기파로 그대로 지면을 따라 올라가면서 볼을 높이 띄워서 세워줘야 된다는 거죠. 오르막에 있다. 근데 그냥 평범한 중핀 정도예요. 평범한 일반적인 경우. 굳이 역행할 필요 있나요? 예, 왜냐면은 역행하는 순간 이 뒷땅이 나는 이거를 감수를 해야 되는데, 근데 프로님들은 설명할 때 여러분들은 이게 뒤로 해서 무너지니까 역행하세요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순응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스탠스는 너무 넓지 않게 쓴다.
예, 뒤로 스탠스가 무너질 걸 대비해서 약간의 오픈 스탠스를 해 놓는다. 자, 이 상태에서 스탠스를 잡고 나서 로우 포인트를 찾는다. 당연히 로우 포인트는 어디에 형성이 되냐면 높은 곳. 높은 곳에 위치하는 게 1원칙이죠. 그러면 중간보다 왼쪽으로 간다. 당연히 체중은 오른쪽에 놓일 수밖에 없는데 이를 보정하기 위해서 약간의 오픈 스탠스를 한다. 자, 이 상태에서 한 번, 두 번 해주는데 이때 수능형이기 때문에 약간 볼이 왼쪽으로 도는 거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약간 오른쪽을 봐주기 때문에 현재 20m 정도 된다. 그럼 2m만 오른쪽 보세요. 이해 가셨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쳐주시면 되세요. 따라서. 너무 좋아요. 자, 그런데 불가피한 상황이 생겼어요. 완전 디핀이야. 저 가서 그냥 서버릴 것 같아. 예. 그럴 때는 역행형으로 가서 오히려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쪽에 놓고 인투 아웃이 아니라 지면을 따라서 하는가 지면을 역행하기 때문에 꽈당하고 경착륙을 하겠죠. 이 위험을 내가 감수하고라도 나는 역행하겠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예. 그러면은 그대로 이렇게 서서 여기에 떨어지는 경착륙되는 뒷땅을 갖다가 날 거를 어느 정도 감수하고 치면 타고 올라가네요. 요겁니다. 아니고 상황에 따라 다르다. 그린을 어떻게 내가 공격적으로 공격할 거냐, 방어적으로 공격할 거냐에 따라서 때로는 비둘기형, 때로는 매파형, 때로는 수능형, 때로는 역행형을 빨리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예, 한번 해보실게요. 그러면 지금 뭐 그린을 공략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원리를 한번 이해를 해보실게요. 예, 한번 쳐보실게요. 어떤 상황? 오르막에서 수능형, 예, 비둘기파로 한번 해보세요. 예, 비둘기파로. 이렇게 딱 뿌리. 예, 예. 그러면 와서 네, 이렇게 스탠스를 잡아본 다음에 네.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예, 여기인데 예. 하나 정도 왼쪽이니까 이 정도. 그렇죠. 예, 찾았고, 예. 자, 스윙 궤도는 약간 안쪽에서 위로. 안쪽에서 그렇죠. 예, 지면을 그대로 살려서, 예, 쳐보시면 안쪽에서 위로. 이거예요. 이겁니다, 이거. 이해 가셨죠? 이걸 똑같은 걸 역행형, 그러니까 매파형으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왔어. 예, 똑같이 왔는데 예, 그러면 네. 이것도 이 정도는 해야죠, 그죠? 그렇죠. 예, 또 이거는 다 하는데 이제 이렇게 할 거냐 말 거냐. 그렇죠. 체중은 왼쪽에 오고, 지금은 왼쪽. 예, 볼은 뒤에 오고, 칩샷이죠, 그대로. 예, 볼은 낮은 데로 오고, 볼은 예. 낮은 대로 이 정도로 오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스윙 궤도는 인투 아웃으로 빼지 말고 약간 코킹 앤 턴 식으로 살짝 가파르게, 예, 땅. 예, 그렇죠. 예. 근데 방향을 너무 많이 봤다. 예, 다시 한번 쳐보실게요. 예. 다시 한번 쳐보세요. 아마 채가 열렸을 거예요. 예. 다시 한번. 이렇게 예. 놓고 이렇게 방향을 너무 오른쪽을 보고 있어요. 제가요. 예, 예, 이렇게 예, 이렇게 예, 예. 바짝 들어서 탕 찍어 쳐요. 예, 칩샷이야. 예. 저기라도 역행. 예, 역행이니까. 예. 뒷땅이 딱 나는 거 보이시죠? 예.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능형을 할 때는 일단은 사고 날 가능성이 없어요. 그렇지. 근데 이 지면을 거스리는 순간 모든 리스크는 내가 가져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가능한 한 50m 이내에서는 수능형, 역행형, 비둘기와 매를 갖다 선택을 해야 되는데 가능한 한 왜 수능형, 비둘기파를 선택하라고 하는지 이해 가셨나요? 예. 그 다음에 이건 오르막이니까 선택의 여지가 있는데 내리막에서는 그냥 무조건 비둘기예요. 뭐 50m가 넘어가 50m 이내든 얼마가 됐든 이걸 갖다가 왼쪽에 놓고 클럽 페이스를 열어서 띄우려고 한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럴 가능성이 생기는 거는 한 라운드 10번 나가면 한 번 벌어질까 말까? 안 벌어져요, 거의. 예.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내려막은 거의 다 수능형으로
볼을 오른쪽에 놓고 그대로 아웃트인으로 지면을 따라서 그대로 따라가면서 지면을 순응하면서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정리가 되겠죠. 평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약간의 슬로프다 그러면 50m 넘어가면 무조건 예, 순응형. 50m 이내에서는 선택. 그다음에 오르막에서는 50m 이내에서도 선택 가능. 내리막에서는 선택의 여지 없이 무조건 이 슬로프를 따라서 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역행하면은 오르막이든 내리막이든 무조건 이런 실수가 나와요. 리스크가 많지. 예. 그러니까 내리막에서는 다 탑볼이 나고 오르막에서는 지금 난 것처럼 뒷땅이 나요. 예,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네. 왜 순응형이 있고 그 다음에 역행형이 있고 매파형이 있고 비둘기파가 있는지 이제 이해 가셨어요? 일단은 네. 나의 기준은 네. 수능형을 기준으로 놓게. 무조건 순응형인데 기준으로 놓게. 선택적으로 50m가 이내로 들어오면 이내에서 오르막과 관련된 거는 그런데 뭐 10m, 20m 이런 데서는 예. 사실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예, 그렇죠. 예. 이렇게. 그런 그때는 거만- 역행형으로 가도 되는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무조건 지면에 순응하는데 특히 내리막이면은 멀든 가깝든 예외 없이 무조건 순응을 해라는 거죠.